안녕하세요. 볼리TV 소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표팀의 전 주장이기도 했던 기성용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주고받았던 얘기를 좀 꺼낸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성용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월드컵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좀 보여줬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타깝고 짠했다고.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수 본인의 어떤 몸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의욕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 뭐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를 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선수의 결정, 선수의 어떤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응원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장했던 리버풀과의 빅매치, 토트넘이 홈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이날 시합에서는 좀 토트넘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주요 선수들의 어떤 실수, 또 아쉬운 볼처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폼이 물론 챔스에서 리버풀이 잡긴 했다고 합니다만 최고주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았을 때 좀 더 밀어붙였다면은 좀 승점을 따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승점을 하나도 따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구영민, 또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영국 중한 권위지인 중앙일간지인 인디펜던트, 이렇게 4개 매체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평점은 이제 비수마하고 해리케인 나란히 7.5점씩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수마가 구영민을 뺀 3개 매치에서 8.0씩 받았습니다. 좀 더 고르게 고득점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이날 유일하게 골을 넣었던 케인 선수가 7788 이렇게 받았는데, 네, 뭐 저는 이건 뭐 케인 선수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팀이 2대1로 진 경기고 케인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골을 넣은 것은 대단하지만 공격수의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케인 선수가 상대 집중 견제에 많이 에워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8점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걸 뚫고 어쨌든 거의 뭐 사실상 단 한 번의 기회에서 골을 넣었다는 거, 요거를 높게 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날 또 벤치 멤버 중에서 셰프셰비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죠. 9월 17일 이후에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복귀전을 치른 셰프셰비가 투입되자마자 해리케인 선수에게 아주 멋진 어시스트를 넣으면서 팀의 승리는 아니었죠. 네. 팀이 졌지만 팀의 유일한 골을 또 도왔기 때문에 셰프셰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낮은 평점은 에릭 다이어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야, 근데 이 인디펜던트는 제가 평점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야, 어떻게 다이어가 랑글레 요리스보다 점수가 높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벤탄쿠르하고 다이어의 평점을 똑같이 줬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민 보겠습니다. 션 월시 기자가 평점 매겼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여기만 유일하게 콘테 감독에게 평점 줬습니다. 콘테 감독에게 6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은 주요 선수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조직력을 보여줬지만 선수들의 실책으로 무너졌다. 네, 뭐 그러면서 감독이 6점, 되게 무난한 평점을 좀 준 건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평가가. 다음은 에릭 다이어입니다. 네, 3점. 어리석은 실수로 경기 흐름을 바꿔버렸다. 사실 요 실점이 없었다면 좀 더 토트넘이 후반전에 한 골이 차였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이 실점이 너무 컸습니다. 이 실수가 너무 컸어요. 다음 에메르송 로얄 4점. 수비적으로 누네즈를 상대로 다이어를 제대로 돕지 못했다. 이날 토트넘 3백에서 오른쪽에 다이어, 중앙에 랑글레, 왼쪽에 벤 데이비스였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다이어하고 로얄이 수비 합을 맞췄는데 그다지 뭐 좋지 않았고, 특히 이제 누네즈가 그쪽을 계속 뚫으려고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중앙에 랑글레 선수에겐 6점. 피르미누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날 피르미누가 선발로 나왔지만 꽤 긴 시간 뛰었는데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에게 4점 줬고요. 덴마크 국대 선수의 터치가 투박했고 패스는 빗나간 타이였다. 이반 페리시치 이날 투톱으로 나왔죠. 케인의 파트너로 나왔는데요. 6점 받았습니다. 훨씬 더 전진한 위치에서 뛸 것을 주문받았고 토트넘의 좋았던 공격 대부분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사실 투톱으로 뛸 때보다 사이드로 나와서 윙백으로 뛸 때 좀 더 그 많은
크로스 시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어울리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자, 맷 도어티 교체 투입이 됐죠. 6점 받았고요. 모든 면에서 로얄보다 업그레이드된 플레이였다. 사실 로얄 선수가 근데 이 경기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좀 말도 안 되는 크로스도 있었고 좀 어이없는 장면들이 뭐 두세 번 있긴 했지만 뭐 로얄 치고 두세 번 정도면 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로얄한테 밀려서 내가 언제까지 벤치 신세를 져야 되나. 요게 도어티뿐만 아니라 스펜스 같은 선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자기감이 들게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로얄과 도어티의 관계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아무튼 뭐 도어티 선수도 교체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뭐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안 쿨루셉스키에겐 7점 줬죠. 리버풀이 수비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즉각적인 임팩트를 줬다. 뭐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좀 파괴력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 한국에서 가장 좀 유명한 기자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아요. 골드 그리고 킬패트릭. 자, 에릭 다이어 4점 줬습니다. 토트넘이 좋은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살라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진 실수를 보면서 승부를 결정지어버렸다. 참, 이 실수는 좀 근데 이런 실수가 다이어가 좀 뭐랄까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선수를 주전 수비수로 쓴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뭐 현재 토트넘에는 대안이 또 마땅치 않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로메로 또 빠져 있기 때문에 로메로 자리를 메우려고 다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랑글레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자, 다음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5점. 마지막 볼 처리가 여전히 많이 부족했는데 특히 후반전 너무도 크게 빗나간 크로스가 압권이었다. 이 크로스가 진짜 로얄이 오히려 팀 공격의 흐름을 끊는 맥을 끊는 맥커터 역할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자, 팬들이 많이 적응을 했겠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부 비수마에게 8점 줬고요. 주중 마르세유전에 이어서 미드필드 중심에서 또 한 번 좋은 활약을 펼쳤다. 비수마 이번 경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커팅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도 잘해줬기 때문에 비수마 선수의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비수마 벤탄쿠르가 상승세고 호이비에르가 조금 정책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로드리고 벤탄쿠르 8점 줬고요. 언제나처럼 멋지고 힘이 넘치는 플레이였다. 늘 그랬듯 파이널 볼이 아쉽다고. 그러니까 슈팅 마지막 볼 처리가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네요. 다음은 라이언 세센용입니다. 6점 받았고요.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뛰었죠, 선발. 알렉산더 아놀드하고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때도 있었는데 특히 페널티킥을 얻어낼 뻔했던 기회에서 운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에서 아놀드가 뒤에서 좀 밀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웬만하면은 심판에 따라서 분명 페널티킥이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에게 7점 줬고요. 익숙치 않은 센터포워드 역할에서 상대와 시합을 했다. 골대를 2번 때렸다. 네, 전체적으로 최전방에 나왔을 때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낯설어 보였고 케인하고도 그렇게 합이 잘 맞진 않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원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왼쪽 윙백으로 이동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팀이 어쨌든 계속 무한 크로스를 시도하는 팀이 되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어쩔 수 없이 경기에 굉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토트넘이 되고 있어요. 자, 해리 케인에게 8점을 줬습니다. 영리한 터치와 움직임, 또 패스까지 주고받으면서 아주 멋지게 골을 터뜨렸다. 클루셉스키도 교체 멤버지만 8점 받았습니다. 영리하고 독창적인 어시스트를 케인에게 넣어주면서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잃어버렸던 요소를 즉각적으로 더해줬다. 이날 짧게 뛰었지만 칭찬 많이 받을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펜던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매체인데 영국의 중앙일간지입니다. 스포츠만 하는 매체는 아니고 칼 마체트 기자가 썼는데 평점이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해요. 에릭 다이어에게 6점을 줬습니다. 로메로의 공백을 메우려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모든 영역을 커버했다. 누네즈에게 한 번 이상 힘으로 쉽게 제압을 당했고 헤더가 어깨에 잘못 맞아서 살라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지고 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6점을 줬지? 오탄가? 아니 클레망 랑글레가 그 다음에 이제 5점이거든요. 어떻게 랑글레보다도 평점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랑글레에게는 토트넘 중앙수비에게 요구되는 조직적인 면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이어의 이 실수는 거의 승점을 날려버리는 실수였기 때문에 6점 준 건 전 절대 이해 못하고요.
이게 뭐 잉뽕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굉장히 수상한 평점입니다. 자, 2부 비수마에게 8점. 전반전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반복된 리커버리 런이 그 볼을 되찾으려고 뛰어들어오는 움직임이 좋았고 후반전에는 상대 카운터 어택을 막기 위해서 홀로 내려와 있었다. 2번 페리시치에게 7점 줬습니다. 공격수로 기용이 됐고 헤딩골을 넣을 뻔했던 장면도 있었다. 전반에는 별로 활약이 없었지만 후반에는 윙백으로 이동을 해서 팀의 빌드업 플레이를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 사실 페리시치는 이날 잘했어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입증할 때도 그렇고 페리시치가 못해야 되고 토트넘이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심정 저도 굉장히 공감은 갑니다만 아무튼 페리시치는 늘 밥값 이상을 좀 해주고 있는 매단되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근데 너무나 과신을 하고 너무나 좀 뭐랄까요 좀 과하게 좀 기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거지. 페리시치는 뭐 열심히 뛸 뿐이고, 예. 근데 이날도 모르겠습니다. 모브라도 있고 힐도 있는데 굳이 페리시치를 전방에 이렇게 전진을 시킬 정도인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콘테 감독의 페리시치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아무튼. 공격 쪽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메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패배한 경기 현지 평가 살펴봤고요. 네,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까?